예,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제 지인이 저한테 문자를 하나 보내줬습니다. 그 문자가 보니까 그 공병호 TV의 그 썸네일이에요. 그 내용이 이제 요 내용입니다. 여기 나이 60줄에 이 정도면 그동안 뭘 하고 살았나. 그리고 김대우와 쓸모있는 멍청이들, 부정선거 없었다라고 하는 주장이 쓸모없는 멍청이라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오늘 이 방송을 하기 전에 제가 이제 공병호 TV에 들어가서 제 관련된 영상이 뭐가 있나 이렇게 봤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김대우와 쓸모있는 멍청이들은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김대우 수장에게 난 당신과 달라 이래가지고 이제 영상을 하나 찍었네요. 보니까 참 이거 조금 뭐 의의가 없는데, 사실 제가 그동안 공병호 TV에 있는 영상을 하나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1990년대 초중반부터 2000년대 한 중반까지 공병호가 아마 1년에 한 책을 두세 권씩을 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아마 제가 공병호 씨 책을 읽은 게 한 10권은 되는 것 같습니다. 집에도 그 정도 있는 것 같고요. 그때 나름대로 이 새로운 지식을 주거나 새로운 통찰을 주거나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지난 뭐 십몇 년 동안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몇 년 전부터 이제 그 유튜브를 갖다 하던데, 그 유튜브를 제가 들은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때 비례대표 이제 그 공천관리위원장을 해가지고 상당히 좀 이렇게 뭐 사적 이익을 챙기려고 하다가 뭐 실패한 거로 알고는 있습니다. 작년 미래통합당에 이제 그 공천 말아먹은 데는 황교안이 1등 공신이라면은 2등에 김영호, 3등에 이 공병호가 있는 거로 그렇게 이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부정선거 문제를 아주 그냥 선두에 서서 제기하는 거를 갖다가 제가 들었고, 그래서 더 이상 이게 지적으로는 다 고갈이 사람이구나, 정직하지도 않고 날카롭지도 않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방송에서 무슨 미국 CIA가 독일에 있는 무슨 부정선거 무슨 서버인가 그거를 갖다가 습격하기 위해 가지고 델타 포스를 파견했니 이런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런 방송을 하는 거 보고 그냥 아연 실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공병호는 볼만할 가치가 없는 그런 유튜브다라고 생각을 갖다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이 지인이 제 관련된 유튜브를 갖다가 이제 그 방송을 했다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처음으로 사실은 들어가 봤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긴 볼 건데요. 보려면 상당히 인내가 좀 이렇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 관련해서 제가 제 소감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참 쓸모있는 멍청이다 그러면은, 이게 사실은 독선과 독단과 독설의 일각견이 있던 시절에 레닌이 했던 유명한 말인데, 그걸 다른 사람도 아닌 공병호가 인용하니까 사실 참 이게 웃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아주 서로 독선, 독단, 독설의 일각견이 있던 사람들이 이제 종종 인용하는 말인데, 그나저나 어디서 저는 환한 사진을 구했는지 제가 기념으로 좀 간직하고 싶습니다. 공병호 까는 유튜브를 혹시 찍는다면 제 썸네일 화면으로 좀 써볼까 합니다. 아시다시피 부정선거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지금 이제 이 부정선거는 예컨대 여론조작을 하고 울산시장 선거에서 드러난 것처럼 관건선거를 하고 드루킹 일당들이 이제 댓글을 조작하고, 그 다음에 사실상 재난지원금을 뿌리고 이런 것들을 부정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런 거를 갖다 부정선거라 그러면 이건 부정선거가 맞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은 이제 얘기하는 부정선거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투표지를 외부에서 인쇄를 해가지고요. 그래서 투표함에 집어넣었거나 아니면은 투표함 자체를 바꿔치기를 했다. 그렇게 해서 미리 이렇게 정해진 어떤 이 투표 결과, 이 결과하고 맞췄다. 이런 겁니다, 이게 지금 부정선거론자들의 핵심 주장이고요. 저는 제가 반대하는 거는 바로 이런 부정선거론입니다, 이게. 근데 사실은 참 이게 부정선거론자들과의 싸움은 정말로 하고 싶지 않은 싸움입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대법원이나 선관위나 국힘당이 제 할 일, 그러니까 이제 구구한 억측과 의심을 갖다가 좀 전향적으로 실사구시해서 해소해줬다 그러면은 저나 길벗이나 정규제나 조갑제나 이병태 등이 이런 피곤한 싸움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특히 국힘당이 대법원이나 선관위에 대해 가지고 강력하게 좀 이렇게 항의를 하고 푸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안 하니까 제가 정말로 참 유감스럽습니다, 이게. 물론 아마 이제 그럴 겁니다. 아마 수십 가지 의혹을 갖다가 실사구시해서 딱 논박을 하면 아마 또 다른 의혹을 갖다가 아마 들이밀 거는 같아요. 뭐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부정선거론을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은 굉장히 어떤 이 뜨겁고 소중한 유권자들이고 우리 어떤 보수자의 우파 지지자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분들을 갖다 다 정리를 못한다 하더라도 그 중에 상당수는 이렇게 이 물정이라는 거를 갖다 실사구시를 갖다가 해서 설득을 하면은 나 설득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철들고 나서 수많은 논쟁을 했습니다. 40년 전 대학에 입학했을 때는 그때 데모를 왜 하냐, 그것도 학내에서 대학 캠퍼스에서 데모 왜 하냐, 내가 볼 때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인데, 아니 그 당시 그냥 어린 마음에 잠시 좀 숨죽이고 있다가 국가 요직 차지해가지고 자기 소신과 양심 펼치면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거든요. 이런 논쟁을 했어요. 이거부터 이런 논쟁을 포함해서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논쟁을 했습니다. 1987년 대선 직후에는 그때 바로 이제 4.15 총선 직후처럼 이제 부정선거론, 그때는 이 컴퓨터 조작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상당한 위세를 갖다 발휘했습니다. 그리고 1987년 10월 29일 일어난 칼 858기 폭파 사건도 오랫동안 그 생명력을 유지한 이게 음모론 내지 조작설입니다. 아마 지금도 이거 믿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상당 기간 동안에 사실은 이런 어떤 조작설의 경도가 됐습니다. 근데 헤아려 보니까 이런 괴담이나 음모론은 정말 많았습니다. 광우병이 그런 겁니다. 한미 FTA 하면은 완전히 어떤 미국의 식민지가 되고 한국 산업 파탄한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괴담하고 싸웠고, 그 다음에 천안함 폭침설, 그 다음에 세월호는 이거는 세월호 참사는 아예 학살이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1990년대에는 북한이나 중국이나 소련이나 신자유주의 등을 둘러싸고 참 많은 논쟁을 했습니다. 제가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수많은 논쟁들은 기본적으로 진실과 과학과 정의를 찾으려는 자세가 근저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 제 주장이 진실과 과학에 근거하지 않으면은, 즉 사실과 충돌하거나 과학과 충돌하면 또는 정의가 아니라면 제 주장을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다는 열린 자세로 저는 논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논쟁 파트너들의 상당수도 그랬습니다. 그 결과 제가 토론 결과 제 주장을 꺾은 적이 한두 번 아닙니다. 지금도 저는 뭐 부정선거론이든 뭐든 간에 저는 그것이 진실과 과학에 부합된다 그러면은 전 제 어떤 소신이나 판단을 얼마든지 제가 볼 때는 좀 꺾을 수가 있고 접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무런 부담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부정선거론자들과 논쟁을 해보니까 제가 지난 40년 동안 제가 보고 들은 논쟁 파트너들과 확연히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교류의 어떤 보편성이나 확장성 없고 비판적 토론 자체를 꺼리는 사교 집단적 성격이 굉장히 강하게 지금 저한테는 보입니다. 진실과 어떤 과학 앞에 승복하겠다는 열린 자세를 제가 솔직히 말해서 찾을 수가 없어요. 다양한 각도의 어떤 검증과 열린 토론 광장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좁은 골목과 밀실에서 그냥 끼리끼리 올소맞소를 갖다가 주고 받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면서 절대 다수를 바보거나 아니면 용기 없는 비겁자거나 기득권자로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 같아요. 우리 공병호 씨가 지금 그러고 있죠. 자신들은 엄청난 어떤 무지와 엄청난 음모를 갖다가 이렇게 탁 간파한 고독한 선지자나 투사로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거 솔직히 일종의 집단적 자유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자신들의 주장과 가설이 숱하게 무너지면 이거를 성찰하고 자신의 부정성과 가설 전반을 재검토하려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새로운 주장을 갖다가 하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그때 박영하 교수, 박성현 교수, 마베인 교수 주장 뭐 이러저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거 전부 넘박당했습니다. 그 넘박을 한 거를 보니까 한 80가지 정도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어디다 처박아 놨는지 그냥 재검표 이후에 나온 특이한 투표지, 이게 이제 뭐 이발이 투표지다, 일장기 투표지다, 뭐 배춧잎 투표지다, 뭐 이러저런 등 것들인데, 이런 특이한 투표지를 절대로 나올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 기기의 특성이나 사람의 특성으로 본다 그러면 사실은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절대로 나올 수 없다. 따라서 이거는 외부에서 인쇄우에서 투입을 했다. 그 과정에 스팸 바꿔치기도 했다. 뭐 그랬습니다. 그러면 제가 인쇄를 했다 그러면은 투표지마다 다 이렇게 그 QR코드는 다릅니다. 그럼 그거는 어떻게 했냐라고 하면은 할 말 못하죠. 그러면 누가 디지털 인쇄로는 그 QR코드를 갖다가 다 이렇게 박아 넣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디지털 인쇄로 그 수십 수백만 장을 인쇄하려고 그러면은 이거는 엄청난 시간이 걸릴 거 아닙니까? 그죠? 도대체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많이 디지털 인쇄를 통해 가지고 QR코드까지 위조했냐, 그게 대해서 어떤 그럴듯한 가설 하나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은 아마 대법원이 아마 재검표를 갖다 미루는 거를 갖다가 유력한 증거로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뭐 감추는 게 범인이다 그러면서 우리 권순일 대법관의 더러운 행적이 드러나니까 이제 여기다가 또 아마 증거에 추가한 것 같아요. 한겨울은 자신이 형자에서 직접 봤다는 걸 엄청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안 봤으면 말을 말라 이런 얘기인데, 근데 우리가 믿는 사실이나 과학적 진리 중에서 예컨대 태양이 지구를 돈다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남극에 어쩌고저쩌고 남극에 빙하가 있고 등등등, 이런 어떤 사실이나 과학적 진리 중에 우리가 직접 경험한 거나 실험한 게 몇 개나 돼요. 그럼 직접 안 봤으니까 할 말을 갖다가 말 말아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자신들이 추정하는 범죄 시나리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살피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누가 언제 어떻게 왜 그런 짓을 했냐, 그리고 어떻게 내부 제보자 하나 없이 감출 수 있었느냐. 그런데 이런 놀라운 능력을 가진 범죄 집단이 어떻게 배춧잎 투표지나 이발이 투표지나 좌우 여백이 없는 투표지나 일장기 투표지를 잔뜩 집어넣냐, 이런 어떤 가장 기초적인 의문에 대한 답을 갖다가 못하는 것 같아요. 3.15 이거를 갖다 지금 4.15를 갖다 3.15식 부정선거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이거는 살인보다 더한 중범죄입니다. 권력 집단이 거짓을 조직적으로 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군사 쿠데타나 시민혁명 외에 해결 방법이 없어요. 안중근이나 윤봉길 의사의 어떤 이런 것들도 그 시민혁명을 갖다가 이루는 하나의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그리고 무엇보다 다수를 획득해야 됩니다. 그럼 다수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게 진실과 과학과 정의에 대한 확신이 있다 그러면은 열린 토론을 좋아하거든요. 비판과 토론과 검증의 광장을 적극적으로 조직하고 적극적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병호 씨 같은 부정선거론자들은 문정권이 조직적으로 자행한 어마어마한 범죄라고 하면서 하는 이런 핏개 시위가 전부입니다. 이게 가장 강력한 우군이 될 사람들, 예컨대 저 같은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부정선거론에 비판적이거나 회의적이면 아주 적대시합니다. 이게 다수의 지지와 공감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흔적이 없어요. 제가 하는 한 작년 4월 이후에 지금까지 점점 소수화되었는데, 황교안으로 인해 가지고 이 추세가 조금 반전이 된 것 같아요.
586 운동권들은 지금은 완전히 썩어 문드러지고 시대착오의 수급 반동이 돼버렸지만은, 그래도 청년 시절에는 1980년에 그때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부터 이제 이 어떤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전두환 정권은 자명한 악이고 이를 타도하기 위해서는 무장투쟁해야 된다 이거였습니다. 이게 그래서 러시아 혁명이 모델이 됐고 노동자도 조직하고 병사마저 조직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냉정한 힘의 어떤 역관계를 따져보니까 남한의 혁명 역량으로 이기기 힘드니까 북한과 연계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NLPDR입니다. 이게 지금 와서 보면 완전 현실인식이나 대전제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은 선거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전두환 정권도 그렇게 흉악무도한 정권이 아니었습니다. 꽤 포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체제 자체가 굉장히 썩 괜찮은 나라였습니다. 이게 어쨌든 이렇게 그 대전제는 틀렸고 현실인식도 틀렸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 방법, 즉 문제하고요, 그 문제 해결하는 수단 방법의 모순은 적었습니다. 그런데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사람이나 문정권을 주사파 사회주의 획책 정권으로 보고 북한에 대한민국을 바치려고 한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문제인식하고 수단 방법의 모순이 심해요. 문제인식에 조응하는 수단 방법은 구태타나 혁명입니다. 아니 그러면 군사조직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걸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모순 가득한 주장을 하는 이유는 뻔합니다. 이거는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싸우고 있으니까 우리한테 돈 내라, 뭐 얘기 같아요. 정말 부정선거론자들하고 싸우는 일 정말 피곤합니다. 저들의 선두에는 아마 부정선거론을 주창하고 싸움판 벌이면 돈을 버는 사람과 집단이 있는 것 같아요. 공병호 TV가 아마 그렇고 가세현이 그런 거, 이봉구 TV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대항하는 싸우는 사람들, 근데 저 같은 사람은 돈이 생기기는커녕 아마 이 돈을 아마 잃어버릴 겁니다. 이게 그나마 있던 후원자들 일부가 떨어져 나갈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시간은 엄청 소모됩니다. 뭔가 아주 구체적인 어떤 주장을 그럴듯하게 주장하거든요. 자기 현장에 가봐서 뭐 이런 어떤 이상한 투표지를 갖다 발견했다 막 흔들어대면요, 참 이런 거를 가지고 이렇게 실사구시해서 싸우는 게 굉장히 피곤한 일입니다. 이게 시간 소모가 많아요. 하여튼 그래서 부정선거론을 반대하면은 구독자 후원자도 잃고 그 다음에 적대자만 늘립니다. 이런 사람 한두 사람 아닐 거예요. 황교안은 여태까지 도대체 4.15 총선 그날 밤에 사라지고 나서 도대체 뭘 하고 있었는지 뒤늦게 숟가락 얹었어요. 근데 이 사람 부정선거론을 주창하면서 재검표 이후에 나오는 어떤 물증 갖고만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4.15 총선 직후부터 말입니다. 계속 있던 그런 어떤 부정선거론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도 같이 얹어서 주장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황교안이 치크 상태에서 얼마든지 어떤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런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책에 4.15 총선 평가에서 부정선거론 흔적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아마 정략적으로 이제 숟가락을 갖다가 얹은 것 같은데, 저는 참 이런 거를 보면서 대한민국의 어떤 보수파의 어떤 대중은 굉장히 건강하지만 이 지도력들은 정말로 이렇게 영혼도 썩었고 지략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황교안이 그렇습니다. 김영호 그렇습니다. 공병호 그렇습니다. 지금 이준석도 그 어떤 안목이라든지 참 이런 게 형편없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보수자유 우파의 위기는 그 리더십의 위기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게 자, 어쨌든요, 우리 황교안 씨는 뭐 하태경 그 후보에 대해서 뭐 둘이 같이 토론하자 뭐 그런 얘기 하는 것 같은데, 토론하려면요 그냥 황교안하고 공병호하고 민경욱 씨하고요, 부정선거 주장하는 변호사들하고 그 다음 이쪽은 하태경이나 정규재, 이병태, 저 같은 사람, 길벗 이런 사람들을 갖다 다 불러가지고 같이 토론을 해야 되는 사안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황교안 같은 책임있는 정치인이라면은 작년이나 올 초쯤에 부정선거론을 둘러싼 주요 주장을 검증하는 토론회를 조직했어야 됐습니다. 사실은
저희는 이런 아마 제가 펜앤마이크 정규재 대표는 아마 이런 노력을 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도통 토론회에 나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제가 수많은 논쟁을 갖다 겪었습니다. 또 수많은 괴담과 업무를 접했고 그 귀결을 갖다가 봤습니다. 뭐 그 중에는 제가 현혹된 것도 몇 번 있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공병호와 황교안이 하는 짓을 보니까 그냥 쓴웃음만 나올 뿐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접한 단문 또는 괴담이나 업무론 중에서 아마 사실과 과학에서 가장 갖다 먼 것 같아요. 가장 취약하다는 얘기입니다. 나 60절에 김대호 그 정도면 뭐 그동안 뭘하고 살았나, 김대호 쓸모없는 멍청이들이다, 난 당신하고 달라, 뭐 있던 등등등 있던 소리 하고 앉았는데 제 평정심에 털끝만한 생채기도 못 냅니다. 이게 잠깐이나마 웃음을 갖다가 줬습니다. 언제 시간 나면은 공병호 씨가 이렇게 만든 요 영상을 제가 한번 보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참 그나저나 어쩌다가 참 저 인간이 저렇게 비루하게 돼버렸는지 정말 한때 이 사람의 어떤 책 보고 배울 게 있어가지고 책 한 10권을 샀는데 저 지금 서재 여기저기 꽂혀 있을 텐데 그것 참 어디 쓰레기통에 집어넣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